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요즘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국이 시국이고 경제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내 돈이 어디가 있어야지 안정한가. 그렇다고 또 너무 안전하다라고 하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좀 부자 좀 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정을 한번 체크업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플랜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리뷰를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4가지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이 인컴인데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신 분들을 보면요, 진짜로 기본 경제 원칙을 참 잘 지키세요. 일단은 버시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절대 안 모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빚을 활용할 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은 좋은 빚은 빨리 갚으시고요, 나쁜 빚은 자꾸 만들어내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재정 관리 하실 때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치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게 한 달의 인컴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그러니까 6달치 정도죠. 6달치 정도는 비상금이 사실은 따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돈을 버시다가도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비상금이 그 몇 달을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인컴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벌어주는데, 이 비상금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장기간에 있는 저축을 깬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빌린다든지, 그 빌린 돈이 또 나쁜 빚이 돼서 갚지도 않아야 되는 이자까지도 계속적으로 높은 이자로 갚아야 된다면 이 재정의 상태가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금 예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내 전체적인 이 재정을 딱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왜 모래 위에 성을 쌓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막 이 재정 관리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진다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관리도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401k, 내가 갖고 있는 집, 비즈니스, 은행의 돈, 그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혹시라도 나한테 건강상의 문제, 생명의 문제 등등이 있다면 이것을 프로텍할 수 있는, 내 자산을 프로텍을 하고 내 인컴을 프로텍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프로텍션의 플랜들도 점점 시기가 지나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과연 요즘에 것을 견주어 봐도 괜찮을 만한 걸 갖고 계신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특히 프로텍션은 내 인컴에 연 인컴의 연봉의 10배 정도는 프로텍션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 저축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예요. 장기 저축이라고 하면 보통 10년, 20년 이후에 쓸 돈들을 이제 장기 저축이라고 보는데, 그 장기 저축을 그냥 갖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안에서 돈이 벌어지고 이자가 받아지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가끔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401k나 나의 지금 집이나 렌털 인컴 받는 또 프로퍼티나 여러 가지 등등등 이 장기 저축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체크업 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넘는 이자를 받는가예요. 제 친구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401k를 열심히 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벌고 있을 때 이 친구 403b에 있는 돈은 이자를 1%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러고 있었니 하니까 10년 전에 이 미국에 서프라임 모기지 생기고 주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무서워서 다 옮겨놨다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나서 주식이 좋았거든요. 이 친구는 옮기고 나서 그 좋은 주식의 때를 뭐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자고 하면 이제는 또 주식이 떨어지는 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거, 나 이거 30년 후에 쓸 거야, 20년 후에 쓸 거야 라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좋은 때를 다 놓치고 또 힘든 때를 또 다 겪고 비 사이로 막 가시는 거죠. 제 친구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플랜을 좀 알려줬는데요. 그것처럼 내 장기 저축에 대한 것을 따지실 때 이자를 받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높은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해는 지금 8% 정도 되거든요. 내 장기 저축이 8% 이상 이자 받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좀 긴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한 3%에서 4% 정도 물가가 상승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장기 저축 3, 4% 이상은 받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값어치가 그때 당시에 가서 그 값어치가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냥 안전하게 떨어지진 않아, 안전해 라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이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왜 콩쥐 팥쥐 있잖아요. 여러분들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 콩쥐가 집에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시킨 그 심부름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항아리에 막 물을 붓고 있는데 밑에 독이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아무리 열심히 부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물이 그만큼 차있지 않더라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콩쥐야 밑에 독이 깨져 있단다. 내가 거기를 막아줄게 하고 막아줬다면 그 열심히 부었던 그 물이 다 가득 차고도 넘쳐 흐를 정도가 됐을 텐데 중간에 독이 깨진지를 체크를 안 했다면 예, 이 콩쥐는 눈물을 더 흘렸겠죠.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매년 3%, 4%, 지금 이번에는 8% 정도로 밑에 독이 깨져 있어요. 물이 막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넣어놓은 물이 잘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리스크 파트인 것 같아요. 리스크. 주식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값이 낮았을 때 사야 되고 값이 높았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다 돈을 넣는데 내가 쓰고 싶은 때가 언제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값이 높아졌을 때 내가 쓸 일이 꼭 생길까요? 제가 보면 사람의 인생은 머피의 법칙처럼 꼭 주식이 떨어졌을 때 돈 쓸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올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주식만큼은 이자가 혹은 안 되더라도 언제 빼더라도 이 정도 이자는 될 수 있어 라는 곳에 있어야지 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같이 주식 떨어질 때 돈 버는 시기거든요. 돈 버는 시기예요. 왜?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돈이 다 주식에 있어서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빼서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분들 재정관리 제가 체크해보면요. 올인들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이걸로 돈 벌었대. 다 거기다 넣고 계십니다. 막 끌어모아서 넣으세요. 그러면 다양성에서 분산해서 벌써 이 기본 경제 원칙을 못 지키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 돈을 못 버시고 돈을 잃을 상황에 이르시는 겁니다. 둘 다 못 버는 거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 좋게 활용하시려면 다른 다양성을 가진 저축을 가지고 활용하셔라. 쌀 때 사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 주식의 리스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메꿔낼 수 있는 이자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 방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 여러 편들을 보시면 그 이자가 주식이 떨어져도 좀 안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자가 어떤 이자인지를 좀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텍스에 대한 거예요. 열심히 모았지만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을 갖고 계시는 분, 예전에 내가 한 10만 불 정도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그 집을 가지고 또 더 큰 집을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값 올랐을 때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1031 익스체인지라는 걸 많이 쓰시죠. 즉 거기 안에 있는 에꼬리를 활용해 가지고 더 큰 집을 더 많은 가치의 것을 사시는데, 그러면서 점점 세금을 미루신단 말이에요. 30대 40대의 부동산을 갖고 계시던 분이 이제 60세 70세 되시면서 은퇴를 하시려고 내가 산 이 프로퍼티를 팔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미뤄낸 이 텍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캐피털 게인 텍스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텍스 내고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텍스 1년에 예를 들어서 3, 4만 불 내시던 분이 30만 불, 40만 불 내시려면요, 아무리 내가 자산이 있는 사람도 그거 배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혹은 어떤 분들은 몇 밀리언에도 되는 텍스를 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보통의 분들은 몇만 불대에서 많이 내시면 몇십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낼 수 있는가를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저축을 셋업할 때 세금을 내는 플랜도 있지만 세금을 연기시키는,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뺏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플랜을 다양하게 갖고 계신다면 골라서 여러분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또한 올인병 한 곳에다가 몰아놓으시면 나중에 장점은 장점대로 취할 수 있지만 단점이 너무 크게 나한테 올 때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그 저축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면 좋겠죠. 왜냐하면 세금이 점점 오를 수 있는 찬스가 사실 많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내 재산에 대해서 잘 모아서 쓰다가 잘 물려줄 때 어떤 식으로 지혜로이 물려줄 수 있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will 혹은 trus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trust 셋업하는 거, 예전에는 이런 상속이나 이런 건 돈이나 많아야 무슨 상속을 하지, 나는 상속할 돈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혼자 계셨는데 이 집이 그대로 자녀분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이에 프로베이션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거는 사망이 될 경우에 이 집이 누구한테로 갑니다라고 베네피셔리를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이라든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것들, 혹은 플러스 another 다른 어떤 자산에 대한 것들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그거를 셋업을 해 놓으실 수 있는 것,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건강적인 것도 내가 건강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적어 놓으시는 게 그게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will이기도 하고요. 요즘 많은 상속 변호사님들이 이런 것들 셋업을 좀 해주시는데요.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젊은 부부지만 자녀를 위해서, 또 이런 어떤 베네피셔리가 없는 어떤 부동산 이 자산들이라든지 등등의 것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트러스트 셋업은 기본적으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재정을 체크업하는 6가지 수순이에요. 예. 이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한번 지어봐 드릴게요. 이 6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어디다가 저축을 해야 되느냐? 분산하셔야겠죠. 은행과 부동산과 주식과 또는 인슈런스. 이 인슈런스 회사가 연금도 다루는데요. 이 4가지의 부분을 통해서 나의 돈을 적정하게 단기 저축, 장기 저축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도 플랜 B, C, D가 남아져 있는 거죠. 예. 내 자산이 점점 쌓아져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다들 원치 않으실 거예요.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그거를
바운스아웃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양하게 나눠야 된다. 한 곳으로 절대적으로 올인하지 말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세금, 이자,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 놓는 이 부분. 그래서 예전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라는 그 광고가 그렇게 유행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재정 관리 한번 적용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유튜브 동영상들은요, 이런 하나하나의 소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인의 씀씀이 또 버시는 거 또 어딘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본인의 퍼스널 파이낸셜 체크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하듯이 여러분들의 재정도 체크업해 보세요. 감사합니다.